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65세 이상 70%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대략 65세 이상 870만 명 중 6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월 32만 원, 부부는 월 51만 원이 넘습니다. 더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상위 30%에 들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기초연금 타려면 대략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면 될까? 현금만 8억이 있어도 되고 재산만 11억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데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 받는 데 도움이 될까? 기초연금을 노린다면 미리 어떤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지 연금 이야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60세 전후가 되면 소득이 끊기고 재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몹시 가난한 노인들만 받는 줄 알았던 기초연금 하위 70% 안에 들면 준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재산과 소득이 얼마면 될까요?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단독 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정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단독 가구 월 202만 원, 부부 가구 월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캡처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를 돕기에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만 있다면 단독 가구 월 396만 원, 부부 가구 677만 원까지는 수급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아니 한 달에 부부가 67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32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최소 금액 정도 받겠죠. 아무튼 커트라인은 단독 396만 원, 부부 677만 원입니다. 그런데 커트라인에 들어봐야 실제 받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2만 3,180원을 만땅으로 받으려면 단독 가구 월 350만 원이면 가능하고 부부 가구 최대 금액인 51만 7,080원을 만땅으로 받으려면 월 소득 604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정리해보면 단독 가구 월 396만 원이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월 350만 원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32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월 677만 원이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월 604만 원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51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치를 넣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번 단독 가구 근로소득 25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받습니다. 250만 원에서 기본공제 108만 원을 뺀 다음에 0.7을 곱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139만 4천 원이네요. 단독 가구 기준인 월 202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까 최대 금액인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번입니다. 남편 200만 원, 아내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각각 40만 원 받습니다. 남편은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0.7을 곱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104만 4천 원이고 아내는 69만 4천 원입니다. 둘 다 합하면 소득 인정액은 173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51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주의할 건 근로소득에서 부부 각각 108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재산은 토지, 주택, 임차, 보증금 등이 있고 금융 재산은 현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등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재산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단독 가구 기준 7억 4천만 원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6억 4천만 원이면 최대 금액인 월 3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이면 11억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9억 5천만 원이면 최대 금액인 월 5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3번 단독 가구 서울 아파트 6억 국민연금 40만 원 받습니다. 6억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4%를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월 15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195만 원이네요. 단독 가구 기준 커트라인인 202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수급 대상입니다. 사례 4번입니다. 부부가구 세종시 아파트 7억, 국민연금 각 40만 원, 7억에서
8,500만 원 공제하고 4%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월 20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285만 원이네요. 부부 가구 기준 커트라인인 323만 원 넘지 않으니까 수급 대상입니다. 아까 서울은 1억 3,500만 원 공제했는데 세종시는 중소도시라 8,500만 원을 공제한 겁니다. 만약에 농촌이라면 7,250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복잡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 주식, 예금, 채권 등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6억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5억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32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9억 8천만 원까지는 커트라인에 통과하고 8억 3천만 원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인 51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금융자산이 8억 넘게 있어도 기초연금 풀로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례 5번입니다. 단독가구 신협 예금에 3억 있고 주식 2억 있고 국민연금 40만 원 받습니다. 5억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 빼주고 4%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160만 원이네요.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 더하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커트라인인 202만 원 이내니까 수급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사례 6번입니다. 부부가구 예금 3억, 보험 4억, 은행 대출 1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각각 40만 원 수령합니다. 7억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 공제하고 부채 1억을 뺀 다음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193만 원이네요. 여기에 80만 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월 273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커트라인인 323만 원 초과하지 않으니까 수급 대상자입니다. 정리해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려면 소득은 단독 396만 원, 부부 677만 원, 재산은 단독 7억 4천, 부부 11억, 금융재산은 단독 6억 2천, 부부 9억 8천입니다.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만땅으로 받으려면 소득은 단독 350만 원, 부부 604만 원, 재산은 단독 6억 4천, 부부 9억 5천, 금융재산은 단독 5억 2천, 부부 8억 4천입니다. 올해 58년 개띠분들이 65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위 70%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신청하십시오. 내 재산이나 소득이 변함없어도 수급 가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거나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65세 생일 되기 전에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복지센터에 대충 알아보지 마시고 정식 신청을 하십시오. 복지센터 직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청해야 턱도 없는지 간당간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야금야금 빼도 소용없습니다. 2011년 이후 인출 금액은 다 소명을 해야 합니다. 몇백만 원씩 계속 빼도 그 돈들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소득 인정액에 합산합니다. 동창회 회비통장도 조심하십시오. 소명하면 되지만 이것도 귀찮은 일입니다. 총무를 많이 맡고 있다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모임 총무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택연금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말이 연금이지 대출금입니다. 대출이니까 부채죠.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연 2,400만 원은 부채로 보고 재산에서 빼줍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공동명의는 손해입니다. 자식 보험료 줄여주려고 공동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가격을 나누는 게 아니고 몽땅 합산합니다. 비싼 차의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왕 증여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증여세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를 해도 한꺼번에 재산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1년에 약 3천만 원 내외 금액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3억짜리 증여 시 10년 정도는 지나야 내 재산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증여할 계획이라면 빨리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여덟 번째,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지급 정지됩니다. 출국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6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입국일이 소가는 달까지 일시 지급 정지됩니다. 연간 합산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60일입니다. 한 달씩 3번 나갔다 와도 지급 정지되지 않겠죠. 치과 표준액 6억 이상 되는 자식집에서 살면 본인의 무료 임차 소득으로 잡습니다. 6억짜리 딸 집에서 살면 39만 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고 10억짜리면 무려 65만 원이나 잡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전세로 사는 집에서 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48만 7,700원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은 약 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받으면 월 5만 원 정도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수급 대상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약 49만 원 이상 받으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을 삭감합니다. 국민연금 반납, 추납하면 연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추납으로 인해 연금 액수가 확 늘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아봐야 건보료 폭탄 맞지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데도 불리하고 수급자가 되어도 기초연금을 다 못 받고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될 것입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미 수급자 되는지 따질 때 다 소득으로 반영을 해서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손해보고 수급자 되면 또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50%의 건보료 부과하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평생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니까 국민연금이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노후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적립하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서 뜯어갈 궁리만 하니까 국민연금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임의가입자 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초연금에서 손해보니까 국민연금 늘리지 마세요 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국민연금 많이 적립할 수 있으면 적립하시라고 합니다. 세금에서 퍼주는 건 계속 올리고 열심히 내가 벌어서 낸 사람은 손해보는 이상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힘은 없지만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연금 이야기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